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최근 광둥성에서 열린 전쟁 전 고위층 비밀회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번 전쟁은 광둥성 내에 1만 톤 혹은 1000톤급 로로선을 갖춰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미국을 목표로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민군 훈련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진핑이 20대 전대회 재선을 위해 전시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베이징 시간 5월 15일 1인 방송 매체 루더시의 발표에 따르면 녹취록은 중공의 1급 비밀에 속하는 광동 공구전 사정 공기지 합동 배치 회의 녹취록이며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회의에서는 동부와 남구 정부에 따라 광둥성에 임무를 배정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임무는 각종 군대 1358개, 총 14만 명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선박 953척, 무인 장비 1653대, 공항 부두 20개소, 조선소 6개소, 긴급 동원센터 4개소와 양곡 창고, 병원, 혈액원, 유류 저장고 등의 자원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광둥성의 구체적 임무로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남중국해를 마주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결전을 보장하고 4차 합동 전투기단을 확보하고 대만섬을 빼앗는 것이다. 둘째, 제1열도선 바깥으로 로켓 부대의 초기 배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남중국해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해공군을 동원하고 민병대 어선을 조직하고 해상 침권 행위를 근절하며 해상에서 인민전쟁을 잘 치르는 것이다. 넷째, 홍콩과 마카오의 안정을 유지하고 홍콩에서 중국을 혼란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다섯째, 후방의 안전을 위해 61개 중요한 군사 표적과 276개 중요한 민간 표적을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탠다. 회의에서는 1만 5,500명의 병력 모집을 한 달 안에 완수해야 하고 특히 2,500명 1차 배치를 완수해야 한다고 하며 언급한 시간이 매우 시급합니다. 회의에서 해양자원 동원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365척에 1만 톤급 로로선을 45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성전체에서 능력을 갖춘 기업 90개사가 한꺼번에 113척의 선박을 개조할 수 있으며 한 달에 280척의 선박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만 국가정책연구재단 부연구원 리정슈는 녹음 내용으로 볼 때 광동성군 합동군사령부 회의와 관련이 있을지는 판단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공은 항상 대만을 움직이려 했고 예를 들어 전시를 위해 사전 리허설, 상황 상상, 추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정슈는 녹음에서 광동군 기지 합동작전사령부는 성급 당위원회 서기가 지휘하며 전시 때는 보통 지역군 지휘관이 지역 최고 사령관을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광동성은 정반대 방식이며 이것은 아마 그들이 여전히 당이 지휘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정슈는 대만에서 중국을 도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공이 섣불리 대만에 무력을 행사한다면 첫째, 시진핑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바다를 건너 양육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소 육지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군대가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매우 큰 수송함대에 의존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둘째, 대만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히 대만의 무력을 동원한다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국가는 전면적으로 중국을 공격할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다. 마치 미국이 대만의 남부와 북부에 각각 한 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한다면 전체 중국군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 중국군은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외신들은 중공이 제로 정책을 고수해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정치적 정확성과 정책 보조금 하에 중국이 모든 핵상 검사를 시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며 기괴한 방역 정책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 외에 최근 상하이 시민들이 발표한 양자를 따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성명서도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양자는 경찰을 공격한 죄로 체포되어 희생당한 인권운동가입니다. 5월 16일 대만 타오류의 전략발전연구소 사무총장 우젠종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지시한 동적 코로나 제로 정책의 정치적 임무는 끊임없이 검사를 하는 것이다. 사람을 검사하고 동물을 검사하고 화물차도 검사하고 만물을 검사할 수 있다. 배후의 시장이 매우 크다. 중공이 전 세계에 말하고 싶은 것은 효율성과 검사 테스터 능력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중공은 언제 어디서나 검사할 수 있는 15분 테스트 링으로 서클과 테스터는 물론 중공의 국력, 의학, 에너지 발달을 과시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중공의 방역도 모두가 핵상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괴상한 흑색 유머에 빠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환경시설, 채소, 닭, 오리, 거위 등이 했다는 등 때때로 기발한 검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젠종은 코로나 전염병 이후 2년 동안 지방정부가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 채권을 발행할 수 없었다. 현재 중앙정부는 감세 등 보조금 정책을 내세워 핵상 검사를 장려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월 15일 상하이 당국이 입실 소독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는 상하이 한 단지의 202호 주인이라고 자칭한 네티즌의 성명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성명은 본인의 이송격리 기간 동안 절대 입실 소독할 수 없다. 이유는 첫째, 이것은 위헌이다. 둘째, 과학적 근거가 없다. 끝까지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면 나는 우선 정신적으로 당신들이 비명 행사 당하기를 바란다. 걱정 말라. 난 당신들의 가족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난 인간이지 짐승이 아니니까. 셋째, 나는 관련 소송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재산을 탕진했다면 선구자 양자를 본받아 주저하지 않고 따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양자를 풍자하던 시절이 기억난다. 이제 철권이 마침내 내 몸에 박혔다. 비극적인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중국의 1000분의 1이 양자를 닮았다면 중공은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